맞습니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래? 네, 오늘. 오늘? 네. 지금 당장? 네. 파이팅! 자, 선생님 안아주고. 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자, 오늘 만난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난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소위 약간의 허세가 있는 친구였어요. 선생님? 근데 저 동영판이랑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동영판 그거 저 집에 다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선생님 저 이거 다 할 줄 알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실험 용액 같은 거 다 치우는 방법 알아요. 처리하는 다 알아요. 선생님 근데 저 약품 어떻게 버릴 때랑 사용할 때 저 알아요. 진짜? 약품 다. 어떻게? 얘기해줘봐. 기억이 안 나네. 다음에 보고 와서 또 알려줘. 네. 알았지? 되게 귀엽죠?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은 내가 상상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때문에 되게 이제 괴리를 느끼는 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 가르칠 때는 저는 상처받지 않고 아이가 허세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끔 자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잘 가르쳐 리드해주는 사람이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되게 구미가 당길 만한 버전으로 아이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시작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에게 아주 잘 먹히는 마술이에요. 선생님 일로 와봐. 예준이한테 뭐 하나 보여줄게. 마술이 뭐? 이 원리가 뭔지 한번 맞춰봐. 선생님 고무줄을 이렇게 쫙 길게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그지? 근데 얘는 잘 보면 어때? 헐 마술이 아니. 올라갔지? 원리가 뭘까? 과학소년? 네? 이 원리가 무엇인가? 잠깐만 생각 자, 좀. 다시 한번 보여줘? 아니요 생각 좀 해. 자, 쭉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알아두면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에게 처음 초반 라포 형성을 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꿀팁입니다. 개구장이 남자아이들을 단박에 초반에 이렇게 사로잡고 이제 좀 주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마술 하나 준비하고 시작하면 어때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것은 초반에는 되게 이제 본인이 막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친구한테 또 뭐가 있냐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자고 했을 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하는 어느 정도 내향적인 성향들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평가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얘는 내향적이다, 얘는 외향적이다 이렇게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에선 내향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외향적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났던 친구는 언제 내향적이냐,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내향적으로 변했던 것 같고요. 교실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조금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되게 외향적으로 그 사람을 리드하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보는 그 친구의 성향은 어느 정도 외부 자극에 조금 민감한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이를 마지막에 되게 이제 친해지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서로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막 서로 받으면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안은 다음에 그 아이를 제가 쿵 하고 이제 같이 한번 장난을 쳐봤는데 친구가 선생님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 큰 소리 내는 것을 되게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뮤지컬 같은데 어떤 공연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되게 큰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한 가지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이 친구를 우리가 평가하고 너무 잘한다, 너무 너는 멋져, 너는 이렇게 다른 친구도 더 잘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래에 비해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어디에 민감하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죠. 근데 계속 너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적인 욕구보다는 외적인 욕구를 자꾸 쫓아가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칭찬을 자꾸 받았던 이런 친구들은 영재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재들이 의외로 나중에 평범하게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 연구 결과의 중심을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언가를 잘한다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취하는 전략은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쟤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는 너무나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쟤는 원래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듣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어느 영역에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거를 내가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일 때는 오히려 반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실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칭찬과 평가를 하기보다는 적당히 라포 형성이 될 때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잘했죠? 라고 보여줘. 민준아, 야 너 지금까지 표현한 것 중에서 너무 멋진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아이들을 한번 이끌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입으로 하는 칭찬이나 어떤 좋은 얘기도 항상 아이들에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아이 내적 욕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아이한테 관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평가를 조금 더 줄이고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내적 욕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이들을 잘 이끄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봤는데 구독자 여러분 도움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한폭탄 으아! 혹시 이건 TNT? 폭탄에 대해서 잘 알아? 네. 폭탄 뭐 알아? 폭탄은 어디에 떨어지면 폭발성 있거나 시한폭탄은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면 내가 시한폭탄을 좀 부리지. 좋아. 시한폭탄 한번 표현해봐. 그래 여기 있고 다이너마이트.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래? 네 오늘. 오늘? 네. 지금 당장? 네. 선생님 재료를 줄 테니까 네. 주어진 시간 동안만 할 수 있어. 네. 알겠지? 네. 그럼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지? 네. 홈보드야? 우드락은 약하고 우드락 위에 그렇지 종이를 하나 더 붙이기 홈보드지.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오늘 너가 이 매직을 갖고 어떤 그림이라도 그리면 선생님이 칼 갖다가 네. 이거를 너가 그린 모양 그대로 잘라줄게. 그동안 프로필라 잘라줄게. 네. 난 그동안 왼쪽만. 파이팅. 자, 선생님 안아주고. 자, 알았어.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마술 기억나 아까? 네, 또 해볼까? 그거 고무줄 하나 줄 테니까 네. 가서 나중에 연습해.